안녕하세요. 권미란의 투자사생활 권미란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바로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앵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홍춘욱 대표님께서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유튜버, 작가, 또 이 투자자문 대표님까지 모든 것에 다 섭렵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50대? 시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제일 나랑 맞는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제 예전에는 홍 박사였는데 네. 요새는 홍 대표? 네. 이제 좀 뭐랄까 회사 경영을 하니까 예전에는 안 하던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저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의 정체성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젠 홍 대표인 것 같아요. 네, 와, 야 너무 좋은데요. 오늘 프리즘 투자자문의 자랑도 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궁금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네, 어떤 특성이 있는 또 서비스인지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저희 채널의 고정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인생을 바꾼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홍춘욱 대표님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5가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를 설명하는 이제 5가지 키워드라고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독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 독서라고 해도 되고 책벌레라고 해도 되고. 언제부터신가요? 기억이 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되게 어려서 글을 깨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는 그 신문을 그렇게 읽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옛날 신문은 한자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자 막 궁금해하니까 어릴 때 한자 서당도 보내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생각나는 저의 거의 대부분의 기억은 책이랑 연관된 기억들이 많고 초등학교 이제 그 하교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도서관 가서 책 읽다 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책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남자. 가 됐습니다. 아니, 워런 버핏도 그렇고 뭐 스티브 잡스도 책벌레였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정도. 네, 빌 게이츠. 네, 그 사람이 저랑 같은 INTP입니다. MBTI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요즘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키워드로 INTP를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제 INTP가 이제 아재 개그의 달인. 그런가요?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뼈를 때리는 사람.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책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랄까요? 이제 사색이 깊고 상상을 많이 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과지 없이 팍 나가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성격으로 연애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너그러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 일단 INTP 또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냉철한 사색가이자 뼈 때리는 일침하는 그런 그 아재 개그 달인이기도 해가지고요. 직원들하고 밥 먹을 때 혼자 웃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INTP 좋아하거든요. 그게 맞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비슷해요. 맞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집은 4명이 다 INTP여가지고 서로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는데 별로 상처도 안 받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토론의 장일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걸 많이 하고 또 아빠 공격할 거리 생기면 아들들이 아주 득달같이 덤벼들어서 혼을 내고 저도 깨갱하고 그러고 살고 있죠. 아들 2분 계시죠? 큰아들은 지금 대학생이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인데 요새 이제 중학생 아들하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2명의 아들도 역시 독서를 좋아할 것 같아요. 첫째는 독서광이고 둘째는 이제 좀 게임에 아직 빠져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형처럼 독서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 키워드 3번째는 뭐 당연하게 이제 작가겠죠.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게 이제 2002년에 처음 책을 썼으니까 벌써 22년 됐고요. 그 사이에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까지 하고 연구 활동까지 하면 거의 대략 합쳐보니까 제가 책하고 논문
그리고 그 각종 여러 가지 뭐라고 하나요? 감수, 번역, 네. 공저까지 하면 한 4, 50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제 1년에 2권씩 쓰고 있는.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책벌레이자 작가로 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네 번째는 대표. 네.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회사를 지금 3년째 경영하고 있는데요. 어. 처음에 2년은 사실 월급쟁이여서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 인수하고 작년 말에 이제 인수했는데 인수하고 이제 지옥이 시작됐다가 요새는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INTP가 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빌 게이츠도 한다면서요. 네, 뭐 빌 게이츠야 이제 제가 봐서는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갈궜던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빌 게이츠는 이렇게 하러 다녔고 분명히 그 대표님은 얘 이것도 하고, 안에서 안에서 살림하는 하고.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대표님은 지금 다 하시는 거네요. 1인 다역을. 근데 이제 집에서는 뭐 어떤 회사에서는 네. 요즘 좀 점수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회사가 안정화가 됐는데도요? 안정화가 지난 연초 연말에 비해 안정화라는 뜻이죠. 이제 항상 네. 행복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나 이러다가 얼마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살아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저를 설명하는 문구는 네. 좀 다들 들으시면서 뭐야 이러실 텐데 국민연금? 네. 거기 국민연금 가서 보낸 시간은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오, 예, 짧으시네요. 짧아요. 예, 짧아요. 제가 더 이상은 못 다니겠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공무원 조직 또는 네. 대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정부랑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는 제가 안 맞더라고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 거기 가가지고 별로 자유롭지 않고 불행하게 살다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많이 배운 게 일단 그 국민연금에 있는 동안은 책을 못 쓰고 강의도 못 다니니까 얌전히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2011년 박사 논문 쓴 것도 중요했지만 12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5, 16년까지 국민연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 뒤에 이제 돈의 역사 같은 책도 쓰고 지금 또 프리즘 같은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네. 아이디어도 거기서 얻고 그래서 네. 뭐 별로 3년 남짓 다닌 주제에 국민연금 누가 욕하면 막 빠직해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잘하는데 막 그러고 괜히 이제 대리로 화도 내고 그래서 저희 정체성 저를 만든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 국민연금에 다니셨던 그 시간 동안 뭐 여러 공부 그리고 지금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개인연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네. 그냥 저희는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저희 상표라고 하나? 네. 국민연금 따라 투자입니다. 국민연금이 너무 운용을 잘하니까 그 국민연금을 따라서 투자하는 회사. 국민연금의 투자 스타일을 모방하는 회사. 네. 그게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국민연금도 들고 프리즘 투자자문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니까. 이제 문제가 네. 저처럼 1994년 전 입사 날짜를 보니까 94년 1월 1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전인 12월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경력증명서 이런 걸 떼보니까 94년 1월 1일부터 돼 있는데 그때가 국민연금이 전 국민연금으로 시작된 첫 해였어요. 그래서 만 30년 동안 제가 네. 국민연금을 붓고 있는 거죠. 와, 예, 이게 그렇죠. 뭐죠? 만 30년 동안. 운명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다른 어떤 연금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국민연금의 한 가지 문제가 저는 더 넣고 싶은데 더 넣지를 못하는 의무적으로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연금을 더 붓고 싶은 사람 연평균 연환산 복리수익률 6%의 성과를 꾸준히 30년째 이어가지고 있는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든 개인들이 좀 더 수익을 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죠. 네, 그렇군요.
국민연금 이상 가겠다 이런 포부는 국민연금보다 수익을 더 잘 내는 게 목표인데 없으신지. 목표긴 한데 이제 국민연금에 있는 그 수많은 한 300여 명의 그 뛰어난 운영력들 후배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데다가 정보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네. 그걸 잘 따라가서 국민연금에 비해서 이제 저희는 그 매매할 때의 비용이 좀 덜 드니까. 왜냐면 국민연금은 이게 연못의 고래잖아요. 국민연금이 뭐 샀다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 네. 거에 비해서 저희는 아직 이제 겨우 600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니까 네. 아직은 저희는 그냥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비용 면에서 조금 경쟁 우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은 수수료 말씀이신가요? 그런 수수료도 있지만 네.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를 사서 국민연금처럼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복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럴 때는 해외 펀드에 돈을 맡길 텐데 그 수수료가 얼마인지 제가 대충 알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위탁 운용을 한다 그러면 또 위탁 운용 수수료와 각종 여러 가지 수수료가 붙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ETF들 같은 경우는 1년 수수료 0.1% 미만인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제휴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 등을 통해 가지고 거기 또 거래 수수료도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비용 구조를 잘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늘 이긴다고까지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비용 구조면이나 몸이 좀 가벼우니까 국민연금을 잘 복제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길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며 만들었습니다. 네. 국민연금 이상의 수익률을 노리시는 분들, 국민연금을 사실 더 붓고 싶은데 더 부을 수 없으신 분들은 이 프리즘 투자자문을 이용해서 더 또 낮은 수수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걸 좀 활용해서 노후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어떤 고객이 저한테 네. 상담을 오셨다가 술도 한잔하고 가셨는데 그 고객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연금저축보험을 오랫동안 가입을 하셨대요. 한 10년 넘게 가입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의 연금 포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자기가 인적 정보만 넣으면 이 사람이 가입한 연금의 저 수익률이랑 그게 현황이 다 나오는데 예, 저도요? 네, 다 나옵니다. 그 공인인증서나 뭐 네. 자신을 인증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면 네.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수익을 보고서 좀 충격을 받으시고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관하셨어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해드리거든요. 자문해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그날 왜 저한테 술을 사셨냐면 10년 동안 보험 부은 것보다 프리즘 가입하고 1개월 만에 번 돈이 더 많다고. 와. 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예, 그리고 또 연금저축보험이 이제 좋은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사업비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주 길게 운용을 해야 어느 정도 성과가 쌓이는 구조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저희는 그냥 국민연금을 복제해가지고 그냥 그거 따라서 그냥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국민연금이 요새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 저희도 좋거든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희한테 돈을 맡기면서 저희한테 수수료를 내셨는데도 저희한테 고마워요. 최근에 한 2번 얻어먹었어요. 오. 네, 그만큼 국민연금 잘 되면 저희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운용하는 많은 그런 뭐 자산 뭐랄까요? 단체들 보험이나 많은 증권사 등등 국민연금 포함해서 제일 잘하는 곳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판단하시는 압도적이죠. 네. 그 다른 연금,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연금, 공무원 연금이랑 네. 과학기술인 공제 자문위원이거든요. 네, 제가 여러 자리에 이걸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도 되게 잘하는데 다 타겟이 국민연금이에요. 아, 이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예, 국민연금이 이제 네. 장기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당장은 당연히 과학기술인 공제도 더 좋을 때도 있고 공무원 연금이 좋을 때도 있는데 네. 제가 자문하니까. 네. 그러나 장기 성과에서는 아직 국민연금이 탑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그럼 정말 지금 이런 많은 공부와 또 글쓰기, 저작 활동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까지도 잘하시니까요. 글도 잘 쓰시는데 말씀까지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 흔치 않은데 말씀도 잘하시고 유튜브 통해서 정말
많은 해안들을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분께서는 과연 어떤 자산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비중을 싣고 투자를 하실까?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몇 대 몇이신가요? 보통 달러를 많이 들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고 계시는 게 달러 자산이에요? 예, 달러는 그때 한 거의 자릿수가 좀 다를 정도로 들고 있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10만 불, 20만 불 단위가 아닌. 네. 예, 그 정도로 들고 있다가 이제 2022년에 그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서 네. 우리나라 망한다고 난리 한번 났잖아요. 그때 환율이 달러에 대한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50원 정도 갔을 때 그걸 다 팔아서 집을 샀어요. 집이 원래 있지 않으세요? 예, 있는데 하나 더 다주택 얘기를 아니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기존에 있던 집은 팔고 그러니까 싸게 팔고 싸게 샀죠. 그러니까 갈아탄 거죠. 갈아타기를 하셨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예,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비중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60%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나머지 40%가 이제 저는 그 또 경영을 하는 기업인이잖아요. 그래서 지분이 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지분, 그러니까 비유통 주식이죠.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이죠. 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또 자산의 한 나머지 40% 중에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 20%를 이제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는데 그 달러 자산 비중이 거기서는 꽤 많죠. 그럼 기존에는 달러 자산이 한 거의 60% 이상 갖고 예. 있다가 작년에 이제 집을 크게 키웠죠. 재작년에 크게 키웠죠. 평수도 넓히시고? 아니요, 평수는 똑같았는데 갈아타기도 하시고. 이제 96년에 지은 집을 2008년에 지은 집으로 갈아탔다 이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오는 아파트로 이사 가게 돼서 가족들이 좋아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똘똘한 한 채니까 얼마나 또 노른자에다가 예, 등기를 치셨을지. 그때는 뭐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 저야 뭐 이 일을 30년 했으니까. 근데 진짜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책에서도 달러 자산을 이제 갖고 있다가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 그 1,400원 돌파했을 때가 역사상 3번째인 거잖아요. 예, 3번입니다. 오, 잘하시네요. 네. 너무 잘하셔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대표님 책 보고 제가 많이 배워서. 아유, 감사합니다. 3번째였을 때 그때 딱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서 그렇게 할 때 집을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예, 가능하다고. 근데 그걸 진짜 실행하셨네요. 그때 이제 뭐 2022년 10월이었는데 그때 강원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막 튀기 시작하고 금리가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찬스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팔기 시작했는데 1,400원에도 팔고 1,450원에도 팔고 다시 1,430원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몇십만 불씩 계속 팔았죠. 팔아서 이제 돈을 들고 있으니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사도 그때 큰 돈을 벌었을 거고 왜냐하면 한전채 뭐 이런 거 5% 6% 했으니까 지금 3%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도 돈을 벌었을 텐데 그때 이제 보니까 집이 고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럴 때 안 사고 언제 사나 싶어서 덜컥 샀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가지고 기존에 살던 집을 이제 또 똑같이 팔았죠. 그러니까 30% 디스카운트해서 사는 대신 전에 살던 집도 30% 디스카운트해서 팔고 대신 이제 훨씬 비싼 집을 산 거죠. 그렇게 이제 갈아탔습니다. 갈아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매도할 때 저만 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살던 집도 이제 물론 이제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지만 싸게 팔고 그렇게 하니까 금방 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제가 등기를 치고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구청의 승인이 나야 그걸 이제 본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계약서를 쓰러 딱 갔는데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상대편 매도인께서 알아보신 거예요. 저희 아내 이름으로 가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 써로 나왔는데 거기서 배액 배상할까봐 좀 떨었죠. 배액 배상이요? 예, 그러니까 계약금을 2배로 물고 이 거래를 취소할까봐. 왜요? 알아보시고. 첫 마디가 박사님 지금 집 사야 될 때요 이렇게 물으시면 긴장되실 것 같아요. 되게 쫄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도 이름이 하도 특이하니까 바로 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박사님한테 이 집 팔았는데 이거 팔고 뭐 살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찍어드렸죠. 또 같이 부동산으로? 아니 근데 그분이 다른 자산으로? 약간 더 싼 집으로 이제 지금 좀 사업에 어려움 때문에 파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싼 데로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는 어디가 좋아요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드렸던 기억이. 바로 사셨는지는 저도 모르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매도인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3만 원 사셨을 거예요. 워낙 근데 저보다 훨씬 부자세요. 지금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지금 저기 어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짜자리 재건축 빌딩을 갖고 계시는 재개발 빌딩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잠깐 자금 사정이 꼬인 거죠.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그때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잠깐 파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저는. 어느 지역으로 혹시 어느 지역으로 가르쳐 주셨는지. 어느 지역을 가르쳐 줬냐고요? 예, 마포 가르쳐 드렸죠. 마포. 역시. 예, 그때 마포가 패닉이 좀 나고 있었어요. 네, 2022년 연말에 마포 패닉. 마포가 그때 패닉이 나고 있어서 또 그분이 갖고 계신 물건이 또 강북에 알짜 그 재개발 물건을 갖고 계시니까 갖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말씀드렸는데 사셨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건. 역시 네, 마포는 정말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정말 근데 좀 무섭게 빠졌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그렇죠. 많이 빠지는 지역, 아까 지금 20% 말씀하셨지만 많이 빠지는 지역은 당시에 한 30-40%. 저도 한 30% 빠지는 그런 걸 보고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서 한 2달은 힘들었어요. 실거래가가 제가 산 것보다 더 빠지니까. 근데 그럴 때 그 전에 사길 잘하셨죠. 저점을 잡길. 저점을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네. 저는 11월에 샀고 그 다음 해 2월이 바닥이었으니까 3달 동안 힘들었죠. 11월. 저도 제 첫 집을 2월에 설 연휴 끝나자마자 2주 후에 계약해서 샀습니다. 잘하셨어요. 네네. 그때 집산 사람들은 뭐 저기 그 위에 조상님들이 보호하신 거죠. 2월에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때? 그 무서운 2월에. 네. 아니 저는 당시 2월이 아니라 다른 연도의 2월. 추울 때 샀다고요? 네, 추울 때. 원래 2월이 여러분 이사철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가을 이사철은 아니고. 가을에 이제 보러 다녀서 겨울에 이사를 하는 거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이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알아봤고요.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또 이대로 이야기 끝낼 순 없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